저는 올해 일은 응급의학과에서만 40년을 근무한 이정환입니다. 수많은 생사의 순간 숨이 붙어 있던 그 마지막 1분에서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 버티는 걸까? 처음엔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조용히 멈추고 뇌는 단 몇 초 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치명적인 1초를 피할 수 있으며 당신의 뇌와 심장이 멈출 때 살릴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끝까지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 정보가 당신이나 당신 가족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값진 클릭이 될 겁니다. 응급실에 있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멀쩡히 말도 잘하시고 걸어 들어온 분이 10분 만에 그대로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경우 그중 절반 이상은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전조는 아주 작게 아주 오랫동안 몸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혈관의 노화입니다. 피가 도는 길, 즉 혈관이 노화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막힘이나 터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 노화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놀라셨죠? 많은 분들이 지방은 나쁘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건 나쁜 지방 이야기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좋은 지방은 오히려 약처럼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혈관은 조용히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질환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조용히 진행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는 혈관의 3대 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병들을 자각 증상 없이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혈관이 서서히 상하다가 어느 날 작은 응고 하나, 작은 수축 하나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뇌로 가는 혈류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입니다. 한 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그럼 기름기 있는 음식은 다 끊어야지 고기는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본 환자들이 누구냐면요. 식단을 너무 조심하느라 오히려 건강을 해친 분들입니다. 지방을 완전히 끊고 기름을 피하고 고기도 멀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은 더 약해지고 정작 혈관은 탄력을 잃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관은 유연해야 합니다. 단단하고 건조한 관이 아니라 말랑하고 탄력 있는 호수처럼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좋은 지방, 즉 오메가3,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기름입니다. 이걸 적당히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오히려 혈관 건강이 핵심입니다. 특히 요리할 때 쓰는 기름, 만약 꼭 써야 한다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갈, 그게 혈관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된 기름들, 트랜스지방, 인스턴트류만 피하신다면 기름 자체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꼭 필요한 지방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순간 오히려 뇌는 에너지원 부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은 탄력을 잃고 더 쉽게 지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뇌와 심장은 더 많은 에너지와 유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른 식단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병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 식단은 좋은 건가요? 요즘 저탄고지가 건강식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도 저탄고지 하고 있는데요.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저탄고지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유튜브에서 봤다, 지인이 하더라, 책에서 잠깐 읽었다. 이런 답이 대부분입니다. 저탄고지 분명한 장점이 있는 식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식단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해서 접근해야 할 식사법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줄였을 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우리 몸, 특히 뇌는 에너지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 피로감,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선택입니다. 고지방 식단을 한다고 해서 삼겹살만 굽고 버터만 퍼먹으면 그건 심장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탄고지가 건강하다는 말은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뜻이지 아무 지방이나 마구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가공육, 정제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무작정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기보다 내 몸 상태에 맞는 비율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염분 조절이 먼저이고 당뇨가 있다면 탄수화물 종류를 세심하게 나눠야 하며 심장병 가족력이 있다면 지방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간 체중 감량을 목표로 식단을 바꾸지만 심장과 뇌는 빠른 변화보다 오랜 안정을 좋아합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는 혈압과 혈당에 큰 요동을 일으키고 그게 오히려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식단은 유행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어떤 식단이든 2주가 아니라 2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그게 진짜 건강한 식사입니다. 저탄고지를 하시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건강검진 수치와 약 복용 상태를 기반으로 맞춰 나가셔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식단은 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는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기름지고 짜고 탄 음식을 습관처럼 드셨다는 겁니다. 특히 술안주로 늦은 밤에 기름 잔뜩 두른 고기를 먹는 식사들, 그게 쌓이고 쌓여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기 속에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살코기 위주로 채소와 함께 적당히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건 닭가슴살, 소안심, 돼지 안심처럼 기름기 적은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는 단백질은 높고 포화지방은 낮아서 심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두 번째, 고기를 먹을 땐 꼭 채소를 곁들이세요.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쌈채소, 마늘 같은 것들은 고기의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고 혈액 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숯불구이,
튀김처럼 태우거나 기름에 빠뜨리는 방식은 피하고 찜, 삶기, 에어프라이어 같은 기름을 최소화한 방식이 좋습니다. 네 번째, 소금보다 허브나 레몬즙을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간을 위해 소금을 자주 쓰시는데 심장과 뇌 건강에는 염분이 독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후추, 바질, 오레가노 같은 허브나 레몬즙, 발사믹 식초 같은 재료로 간을 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고기 자체보다 같이 먹는 것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소금구이, 공깃밥 2그릇. 이런 조합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폭등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과 뇌에 폭탄을 안기는 식사입니다. 노년기의 고기 섭취는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있게 먹는 법을 알면 고기는 오히려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혹시 단백질 보충제로 대체해도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씹고 삼키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소화기관을 자연스럽게 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식이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조율하는 도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그렇다면 혈관에 좋은 지방은 도대체 뭐냐? 바로 혈관 지킴이 지방 사총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을 지키는 4가지 좋은 지방, 일명 혈관 지킴이 사총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는 제가 직접 챙겨 먹는 것들이기도 하고 수많은 논문과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재료입니다. 첫 번째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리스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해 줍니다. 하루에 한 스푼 공복에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단 절대 볶거나 튀기지 마십시오.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면 영양이 파괴됩니다. 차가운 기름으로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들에 많이 들어있죠.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해주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어려우신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반드시 EPA와 DHA 함량이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사실 아보카도는 과일인데요. 이 안에 있는 지방은 포만감을 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노화로 인한 혈관 경직을 막는 데 아주 좋습니다.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하고 샐러드에 넣거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 마셔도 괜찮습니다. 국내 입맛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시니어일수록 익숙해질 가치가 있는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 그 중에서도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와 비타민이 그리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도 호두는 두뇌 모양을 닮았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뇌 건강과의 연관성이 꽤 깊습니다. 단 하루 4알에서 5알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히 자주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사들이 직접 먹고 의학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건강 식재료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조건 지방 나쁨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은 혈관의 윤활유입니다. 기름 없인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 우리 몸도 질 좋은 지방을 통해 더 오래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많은 분들이 절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운동요? 걷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혈관의 나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운동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5,000보 걷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걷는 시간 정말 심장을 위해 걷고 계실까? 걷기 좋죠. 가장 부담 없고 부상 위험도 적고. 하지만 단순히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걷느냐, 그리고 운동 중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이 걷거나 움직일 때 우리 몸 안에서는 혈관 내피세포라는 조직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내피세포가 활성화되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운동을 하면 단순히 땀만 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혈관 청소부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운동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 그냥 천천히 마트 산책하듯 걷는 걸로는 산화질소 분비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약간 숨이 찰 정도, 약간 덥다 느낄 정도로 걸으셔야 심장이 반응하고 혈관이 자극됩니다. 보통 저희가 권장하는 건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로 숨이 찬 운동이죠. 그 강도로 하루 30분, 주 5회. 이게 심장과 뇌를 살리는 기본 운동 공식입니다. 걷기 외에도 좋은 방법은 많습니다. 실내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빨리 걷기, 가벼운 등산.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본인의 체력에 맞춰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미 연구 결과들이 말해줍니다. 늦게 시작해도 6개월만 꾸준히 운동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은 놀랄 만큼 낮아진다는 것. 운동은 지금의 나이를 되돌릴 순 없지만 미래의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운동은 몸을 위한 게 아니라 혈관을 위한 일입니다. 혈관이 젊으면 뇌도 젊고 심장도 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있었던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다가 점심도 못 먹고 뇌졸중으로 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고요. 그중 많은 분들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난 건강해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는 갑자기 오지만 질병은 오랜 시간 준비된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에 나,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을 무조건 피하지 마십시오. 좋은 지방은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약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적당히 섭취하세요. 둘째, 고기는 무조건 금기시하지 마십시오. 살코기 위주로 채소와 함께 굽지 말고 찌거나 구워 드시면 노년기의 단백질 결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저탄고지든 고단백 식단이든 남 따라 하지 말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십시오. 병원 수치를 무시한 식단은 오히려 건강을 망칩니다. 넷째,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이 당신의 혈관을 매일매일 청소해 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변화는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약, 비싼 보조제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하루 한 스푼의 기름, 하루 30분의 걷기, 한 끼 식사의 균형, 그게 진짜 예방의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갑자기 쓰러지고 누군가는 멀쩡히 웃다가 말문이 막히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온 그 순간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설마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단 1%의 의지와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면 바뀌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만 된다면 이건 병원비보다 강력한 투자입니다. 아침 루틴 5분.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자는 동안 굳었던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 공복에 섭취하세요. 소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혈압 체크. 본인의 수치를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점심 루틴. 고기를 드신다면 기름기 적은 살코기, 그리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흰 쌀밥보다 현미밥, 잡곡밥 또는 콩을 넣은 밥이 더 좋습니다. 짠 국물은 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나트륨은 혈관의 적입니다. 저녁 루틴 운동 포함. 해가 지기 전 또는 식후 1시간 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기 30분. 말은 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강도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실내 자전거나 실버 요가도 좋습니다. 운동 후엔 견과류 한 줌 또는 아보카도 반 개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잠들기 전 루틴 3분. 4-7-8호흡법을 하루에 마무리로 하세요. 숨을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내쉬는 방식입니다.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불 밖으로.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조용한 클래식 한 곡을 배경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루틴을 다 지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는 게 답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그 순간들, 그중 많은 사람들은 이런 루틴 하나만 있었어도 그날 그 시간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혈관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심장과 뇌를 위한 하루 루틴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다음은 이 시리즈의 마무리입니다. 왜 의사들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제가 왜 지금에서야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까요? 왜 식단이나 생활습관, 운동 같은 이야기보다 검사, 약, 수술 이야기를 먼저 꺼낼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응급실에선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뇌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지 말할 기회를 자주 놓쳤습니다. 살리는데 성공해도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보호자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만 묻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시간이 수천 번 쌓이다 보니 저는 점점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제 손을 거쳐간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단 한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꿨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약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수술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습관입니다. 아침에 한 숟갈, 저녁에 30분, 심장을 위해 한 번 더 올라간 계단, 짜게 먹으려다 멈춘 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른 숨 한 번.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뇌를 살리고 심장을 살리고 결국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나이대를 살아가는 인생 선배로서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도 그 숨 하나에 내 삶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숨이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뇌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 전문적인 용어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생사를 지켜본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 동료로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오늘부터 그 한 숟갈의 기름, 그 한 줌의 견과류, 그 30분의 걸음, 그리고 그 3분의 호흡을 시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십시오. 심장은 늙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당신, 지금 이 순간 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심장이 쉬어야 할 시간을 주고 뇌가 다시 맑아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심장과 뇌, 그리고 삶 전체가 더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70세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정환이었습니다.